네, 오늘은 미국 주식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상승하냐, 하락하냐, 아니면 버블이 터지느냐, 올해 더 가느냐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아서 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 미국의 투자 전문지죠. 배런스에서 매년 상하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11명의 패널을 초청한 다음에 향후 증시를 조망하는 그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개최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이분들의 의견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전부 펀드 매니저, 거의 대부분이 이제 펀드 매니저로 구성이 돼 있고 좋은 성과를 그간 올려왔었던 펀드 매니저 중심으로 구성이 되기에 뭐 참고차 듣기에 좋을 것 같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멤버가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올해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회의 주제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 첫 번째, 증시 고평가냐 아니냐, 그리고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라서 어떤 영향들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지금 10년물 국채라든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그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국채 수익률에 따라서 증시에도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예상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만한 요인인지 아닌지 등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로에 프라이스 그룹 소속의 CIO죠. 데이비드 지루가 현재 미국 증시는 고평가돼 있다. 전반적으로 비싸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현재 S&P 500 지수가 전체적으로 고밸류에이션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그 S&P 500 지수가 올해 순이익 전망치의 22배에 거래되고 있고 올해 잉여연금 흐름 전망치의 26배에 거래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특히 대형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에도 전체 지수에서 38.7%에 달한 만큼 그 집중도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면서 상승을 했었는데 근데 그런 대형 기술주들 뿐만 아니라 증시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다소 의아한 점이 있죠. 그 M7만 엄청 오르고 나머지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올라서 그 메가캡이랑 그 스몰캡 간 스프레드가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소형주들마저도 굉장히 올랐다고 평가를 하는 거니까 지금 특정 주식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비싸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성장주 PER, 그 S&P 500 지수에서 44%를 차지하거든요. 그 전통적인 성장주들이죠.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선행 주가 수익 비율, 그 PER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 32배에 거래되고 있다고 해요. 역사적인 평균치는 28배인데 32배에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비성장주, 그러니까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그런 전통적인 성장주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도 PER이 18배로 거래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과거 평균치는 15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든 아니든 다 과거 평균치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평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경기 민감주들, 그 은행이나 제조, 화학같이 경기에 민감한 업종 같은 경우 PER이 지금 17배인데 과거 평균으로 봤을 때는 12에서 13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다른 성장주들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이 수치가 지금 1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대 최고치 10년 만에 최고 수준에서 PER이 도달해서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한 10% 초반대를 계속해서 이어와서 이 지루라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종목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20개 종목을 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선호하던 그 20개 종목마저도 멀티플이 너무 높게 올라가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기업들인데 코스트코는 PER이 49배라고 하고요. 신타스는 40배, 그리고 테슬라랑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100배가 넘으니까 내가 선호하는 기업들마저도 멀티플이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하길 올해 S&P 500이 마이너스 10% 하락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향후 5년간 플러스 5% 정도의 수익률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P 500 지수가 향후 5년간 매년 5%가 아니고요. 그 5년 통틀어서 5%라고 하니까 매년 1% 수준만 오른다라는 거겠죠,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했었고
얼마 전에 골드만에서도 향후 5년간 뭐 플러스 3%? 매년 3%였나 뭐 그랬죠.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분도 향후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이유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는데 기업들의 실적 성장세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가 높지만,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감세나 규제 완화 같은 것들에 의해서 기업들의 어닝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에 따라 증시도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게 보통인데, 막상 정책이 아직 정확하게 실현이 되는 것들이 없고 어떤 정책이 정확하게 실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런 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불확실해서 이런 기대가 실망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17년도에 그런 정책들이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리턴을 주지 못했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친성장 정책이죠. 그 감세안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감세는 고사하고 기존의 감세안들도 연장하는 것조차 엄청난 과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증시가 올라가게 된 게 이제 감세의 효과가 좀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의 이익 성장을 위해서 감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감세안들 같은 경우조차도 이제 연장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때인 8년 전에 그러니까 GDP의 3.5%였던 재정적자 비율이 현재는 6%를 넘어선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감세를 하기도 좀 힘들어져요. 재정적자를 낮추려면 감세는 반대되는 선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또 채권 발행 비중을 높이게 돼서 국채 수익률은 더 올라가고 증시에는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 재정적자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 하고요.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이 333 정책이라고 해서 재정적자 비율을 GDP의 3%였었나요? 뭐 그 수준에 맞게 정책을 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아무튼 지금 추세, 지금 정책, 그 트럼프가 내세우는 정책만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루지라는 분도, 지루죠. 이 분도 좀 걱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종합할 때 올해 S&P 500 지수가 내년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 전망치가 293달러로 예상을 하는데 293달러 대비 18배 수준에서 거래가 될 거라고 하고요. 아까는 20몇 배였는데 상당히 낮아진 수치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약 S&P 500 지수가 10%의 하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게 된 경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 말에 S&P 500 지수의 목표치로 5,300을 제시했고요. 이거는 지난해 말 그 S&P 500 지수 5,881포인트였는데 9.9%, 그러니까 10%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올해 10%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TDF크의 회장인데요. 윌리엄 프리스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국 증시가 하락할 거라고 역시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연속으로 하락에 대한 의견을 제가 얘기를 해서 이번 방송이 전체적으로 하락에 쏠리는 건가 싶으실 텐데 한번 계속 보자고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하락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주가를 압박할 거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PER을 압박하고 있어서 증시에 부담이 될 거라고 하는데, 지금 PSR이랑 PER이 전부 고밸류 상태에 있어서 미국 증시가 정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ER은 다 아시겠지만 PSR 같은 경우에는 주가 매출액 비율이라고 해서 주가가 매출액 대비해서 얼만큼 그 형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지표인데, PER처럼 이것도 그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두 지표 전부 다 고점에 있어서 증시가 전체적으로 고밸류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PER을 압박하는 인플레이션도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도 줄어들다가 다시 조금씩 반등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정책 그 화요일 날 이제 취임식 하면은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낼 텐데, 그 행정명령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가 이민자 추방에 대한 거거든요. 그건 20일에 바로 발효가 될 거예요. 뭐 트럼프 말로는 130만 명 뭐 연간 이렇게 추방한다라고도 하고, 아무튼 그런 이민자 추방에 대한 그런 행정명령이 발효가 되면 이거는 인플레이션이랑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또 꼬리에 물려가지고 PER을 압박하게 되고 고평가가 형성이 되니까 증시는 하락하게 되고, 이런 타임라인 순으로 갈 걸로 예상이 되죠. 이제 세 번째로 온쇼어링입니다.
과거 30년 동안 이제 전 세계가 세계화의 물결이 일었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유무역으로 상호 조약도 맺고, 그로 인해서 공급망의 효율성을 중시를 해왔는데, 트럼프가 되면서 이제 효율성보다는 안정성이 더 중시를 하면서 탈세계화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예외주의라고 해서 미국만이 강해져야 되고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어야 되고, 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불러들이는, 그러니까 온쇼어링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펼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필연적으로 비용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게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그냥 뭐 베트남이나 동남아, 중국에서 공장을 지어서 노동력을 이끌어내면은 거기는 인건비가 저렴하니까 기본적으로 낮은 가격 수준에서 공급이 가능한데, 그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하게 된다면 뭐 인건비, 재료비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게 중간재든 최종 소비재든 가격 전이가 일어날 거니까 이게 가격 상승, 뭐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의 대표 정책인 관세, 그러니까 관세를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 관세에 대한 부분, 관세 효과도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편 관세 10%에 중고에 60% 부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20% 올리는 관세 효과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물가 인상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미국뿐만 아니라 이 유럽도 그렇고 서구 전체적으로 재정 적자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국채 발행을 많이 하고 앞으로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채 수익률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게 우려 포인트고요.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시에 당연히 부담이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국채에 투입하면 5%의 수익을 보장을 해주는데 누가 주식에 투자를 하겠어요? 물론 나는 뭐 겨우 5%라고 생각을 해서 뭐 주식이 당연히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오랫동안 해보시면 그 5%라는 게 쉬운 수익률도 아니고, 이거는 무위험 수익률이잖아요. 어떤 리스크 없이 그냥 5%가 보장된다라는 거니까 자본금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안정적인 공급처를 이제는 찾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5%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수치라서 주식을 다 버리고 국채로 자본을 투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에서의 5%가 아니고 전체에서 5%인 거니까, 본인이 가진 전체 자산의 5%라는 거니까 그 5%라는 게 굉장히 뭐 쉬운 수치가 아닙니다. 어쩌다 어떤 종목 5% 올리는 건 매우 쉽죠. 근데 전체 계좌의 5%가 오른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에 대한 인사를 거의 다 확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행정부의 역량이 어떤지 아직 알 수 없다라는 점도 증시에 압력을 가하는 요소라고 합니다. 좀 증명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어떤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펼칠지에 대해서. 이건 까봐야 아는 거라서 지금 진짜 알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면도 얘기를 했는데, 기술이 노동력과 물리적 자산을 대체하는 가운데 매출액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기업의 이익률과 투자 수익률이 올라갈 거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노동력이 줄어들고 그걸 기술이 대체한다라고 하면, AI 같은 뭐 로봇이 대체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절감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물리적 자산들을 대체하게 되면 역시 ROI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 추세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하고요. AI도 이 추세의 일부라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컬럼비아 경영대학원 교수인 에비 조셉 코헨이라는 분의 의견인데, 올해는 미국과 전 세계 경제에 어려운 해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시장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고요. 자산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조정을 겪는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이제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질 거라고 하고요. 이는 역시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이겠죠. 그러한 정책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하고요. 주식뿐만 아니라 국채랑 지금 회사채가 스프레드도 축소가 돼서 회사채 가격이 고평가돼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 회사채 투자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니까 이 부분은 뭐 그냥 빠르게 넘어가기로 하고요.